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죠. 네, 아까 이제 그 저녁 식사 전후로 해서 저 잠깐 이제 여기 산책하러 나갔었는데 금요일 날 산책하러 나가니까 산책로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걸어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근데 오늘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뭐 그죠? 네, 한잔 하러 가셨는지 모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그 방역 패스 다 끝나고 나서 그죠? 일상으로 많이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항상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 보면 사람들이 확실히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금요일인데 오늘 이제 여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건 다른 주식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흔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죠, 그죠? 네. 자 보시면 뭐 오늘은 저기 그냥 짧게 할게요. 한 30분? 네, 30분 안 넘어가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오늘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아침에는 좀 괜찮았어요. 어제 미국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1.6% 나름대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코스피죠.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하락 출발을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이제 플러스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7%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3%대까지 하락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지수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저도 많이 해드렸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그죠? 네, SK하이닉스가 10월 초에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고 지수가 안 떨어지게끔 방어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삼성전자도 보시면 네, 여기도 이제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6만 원도 터치했죠, 그죠? 그래서 저점 대비 이제 15% 이상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참 좋고, 그죠? 네. 근데 오늘하고 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4% 하락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7%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거의 다 반납했고 삼성전자도 오늘 3.7% 네,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 오늘은 이제 길게 이제 저기 안 하고 그냥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리고 30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 빨리 듣고 이제 쉬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흔드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은 손절할 사람 다 손절했고 이제 뭐 멘탈 나간 사람들 다 집에 갔고 은행이나 채권이나 이자 받으러 다 갔고요. 돈 다 뺐고 주식시장에 사람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돈이 없고 그죠? 현금이 없으시잖아요. 돈이 잘 돌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손절할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와중에 주식이 바닥이면 주식을 좀 사볼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손절해놓고 후회하고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주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망한다 그러면서 하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망해서 급락한 게 아니라 망할 거다 막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개인들을 속여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면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따라붙기 전에.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바닥인 줄 알고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나갔는데 뭐하러 들어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면 손이 나가겠어요? 지수가 바닥 아닌가? 반도체도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제 사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 SK 하이닉스 이게 떨어지는 거 보고 사시겠냐고요. 예?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뉴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SK 하이닉스 다음 분기 때 적자 전환할 수도 있다고. 아주 그냥 초를 쳐요. 그냥 뭐 재고가 남아돈다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주식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안 믿겨진다, 맨날 하는 소리냐, 아니 맨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시면 제가 맞는 거예요. 누가 이걸 사왔어요 지금? 예? 예, 어서 오세요. 이틀 동안 이렇게 때려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원래 삼성전자는 계속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2위였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바람에 밀렸죠.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3위였었어요. 누가? SK하이닉스가. 근데 최근에 이틀 요렇게 급락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3위 자리도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4위로 밀려났거든요. 그만큼 이틀 동안 많이 뺐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흔드는 거예요. 나가라고. 아직 안 나간 사람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겁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빠졌죠. 올라갈 때도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 뭐예요? 주가가 올렸다가 약간 누르는 거, 떨어뜨리는 거죠. 올렸다가 확 이러면서 가요. 네. 여기는 쭉 늘어뜨리잖아요. 피자나 그 치즈 있죠? 치즈 늘어나는 것처럼 쭉 늘어뜨리면서 저기 눌러버리는데 여기는 올라가다가 꽉 이러면서 가요.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있죠? 미국 금리 계속 보시라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어제 미국 채권 금리 급락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미국 우리나라 기술주들 폭락했다고요. 근데 그럼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술주들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잘 보면 어디 여기저기 건드려 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건드려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 얘기 드렸지만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많이 사놨어요. 응? 많이 사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좀 팔았죠 오늘. 그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막 팔았거든요. 보세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팔았죠. 2천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도 조금 팔았네요. 아주 조금.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는 있어요. 전체 업종에서. 근데 오늘 유독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매집해놓고 자기들이 약간 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폭락, 뭐 다음 분기 내년에 실적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닝 쇼크 이러면서 빠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엊그제 SK하이닉스는 이틀 동안 빠졌는데 이게 어닝 쇼크 때문이다? 헛소리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짜는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이라고요. 10월 7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요. 엊그제 했잖아요. 어제인가? 엊그제, 그지? 그거는 확정. 여기서 이미 실적 발표했어요. 잠정 실적.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좀 떨어졌다고 실적 어닝 쇼크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뉴스 기사 보고 확인도 안 하면 바보들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어닝 쇼크 때문에 빠졌다고요? SK하이닉스가 요번에 실적 안 좋게 나온 거 있죠? 발표한 날이 이날이에요. 그날 올랐다니까요.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올랐고 심지어 그 다음날 상승 출발했어요. 1.2%.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정말로 실적이 어닝 쇼크라서 떨어졌으면은 수요일날 바로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틀이 더 급락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냥 흔드는 거예요. 아셨죠? 흔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흔드냐면, 자, 보세요. 어제 미국 증시 다우지수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폭락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미국, 우리나라, 중국 주식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중국 주식은 다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식은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지금 말하는 요 종목들만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은 거의 멀쩡해요. 그러니까 시가적이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1000개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 몇 개만 세게 건드리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자, 어젯밤에 미국이 급락을 했는데 뭐가 급락을 했느냐? 메타 있죠? 메타. 이게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어제 마이너스 20%대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점왕가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광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다음 분기엔 더 안 좋을 거다 뭐 그러면서 또 다이빙을 했어요. 마이너스 20%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있죠. 빅테크. 뭐 여기 페이스북 이름 바꿨지만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최근에 이 주가들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 월가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추천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라고. 이건 괜찮다고. 그래서 개인들 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 이게 20%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날, 이건 어제고, 전날은 마이크로소프트 폭락했잖아요. 엊그제 마이너스 7%, 어제는 마이너스 1.9%. 그죠? 실적 악화. 그리고 구글.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전저점을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구글이 수요일 날은요, 마이너스 9% 급락했고요. 어제도 추가적으로 2% 더 빠졌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전저점을 막 깨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봉인데 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괜찮아요. 믿으셔야 돼요.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만 걷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잠깐 여기 아마존까지 보죠. 애플도 좀 떨어지는데 애플도 좀 떨어져요. 전저점을 깨는 건 아니지만 어제 3%가 떨어졌고, 아마존도 최근에 주가 막 하락한다고. 특히 어제는 메타가 많이 빠지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다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저 기업들이 폭락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진짜 금리 인상 많이 하다가 기업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저 글로벌 기업들도 저렇게 급락을 하는구나. 어머, 다음 분기엔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래, 주식은 위험해. 뭐 이러는 거. 손절하고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손절을 못하겠으니까 덮어놓고 쉬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다 팔아버리게 돼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 주요 기업들만 때리고 나머지 회사 주가는 그냥 뭐 괜찮습니다. 진짜로. 근데 웃긴 게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큰 기업들 얘기해 드리면 알리바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알리바바 아시죠?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홍콩 증시 폭락시키죠. 홍콩 증시 어디 갔어? 홍콩 H지수 보시면 항생지수, 뭐 H지수, 뭐 특히 여기 홍콩 H지수 뭐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아주 그냥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이날 10월 24일 날 7% 폭락, 그리고
오늘이죠. 월요일날 7% 폭락하고 오늘도 4% 폭락해서 전저점을 깼어요. 계속 떨어져요. 항생지수도 폭락하는데 하여튼 여기만 계속 떨어져요. H지수가 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거 왜 떨어지는지를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여기를 막 때려요. 근데 기술주가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보시면 중국이 오늘 2% 하락했거든요. 뭐 급락이죠, 그죠? 네. 하락을 해서 쭉 떨어지는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회사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알리바바가 이게 며칠이었어요. 홍콩 지수 급락했을 때 있죠. 그때쯤에 10월 24일 날 미국에서 장중에 19%까지 급락했었어요. 끝날 때는 12%로 끝났지만 폭락했죠. 그리고 여기 몇 군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징둥닷컴이라고 있어요. JD.com. 여기도 차트 보시면 전저점 깨면서 폭락했죠. 마이너스 이때 20% 넘게 빠졌어요. 장중에.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냐면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핀듀오듀오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PDD인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24일날 이거는 장중에 34%까지 폭락했었어요. 34%. 여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34%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세요. 시간외에서 핀듀오듀오가 6% 급락했어요. 시간외에서. 이거 대형주거든요. 그리고 JD.com 이것도 미국 주식이니까 시간외에서 5%가 장중에 3% 하락하고 시간외에서 5% 추가 하락. 이따가 이제 미국 증시 열리면 저거 폭락하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장중에 3.9%, 시간외에서 3.9% 똑같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예요? IT 기업. 이쪽을 지금 막 때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뭔 짓을 했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때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홍콩도 막 건드려 놓고.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중국에서 IT 기업들, 시가총액 큰 기업들, 그죠? 뭐 기술주, 가장 큰 기업들을 두세 개 정도씩 때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놨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돼서 그렇고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세력들이 열심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가서 보면 걔네들만 빠졌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나라마다 비슷한 주식이 폭락을 하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겁먹지 마시고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네. 주말 잘 보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제 했던 얘기죠. 어제 오전인가 그 라이브 연들 강의해 드릴 때 했던 얘기인데 홍콩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를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제 이거 궁금하다는 분 계셨는데 오늘 안 들으셨네. 네. 자 보시면 홍콩 지수가 이게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 네. 홍콩 지수가 왜 폭락을 할까요? 자 여쭤볼게요. 여기 라이브 회원들은 제가 왜 떨어지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대답하지 마시고 문자반이거나 아니면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홍콩 H 지수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할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홍콩 H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죠? 아시는 분? 아니 뭐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어제 기사만 나오던데.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쳐보시고. 아무도 안 쓰시네. 자 보세요. 네.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게 시진핑 쇼크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시진핑 쇼크에 주식시장 얼어붙었다 이러면서 쭉 나와요. 네. 중국 증시가 폭락한 게 누구 때문이다? 시진핑 때문이다. 근데 이 소리가 완전하게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거예요. ELS 녹인 맞아요. 누가 얘기하셨네. ELS 녹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녹인.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른다 1번. ELS 녹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1번 찍어보세요.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네, 40분에는 끝내려고 그래요. 네. 금요일날 방송은 길게 안 하려고요. 네. 녹인이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안 해요. 그죠?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식을 또 하게 되는데, 자, 경제가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서 유동성 확대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죠. 그죠?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돈을 많이 풉니다. 아무튼 금리, 대표적인 금리 인하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거든요. 금리도 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증시나 요즘엔 코인도 올라가죠. 그죠? 증시나 코인이만 올라가요. 네? 자, 코인은 빼고 증시, 주식이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평상시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갖고 돈을 시켜보니까 나도 벌 수 있겠다 싶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죠. 개인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조금 봐요. 근데 수익을 조금 보다가 더 내보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큰 수익이 아니라 큰 음봉이 떨어지죠. 그렇죠? 큰 음봉이 떨어져요. 그래서 폭락을 해요. 처음으로 30%, 4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 주식은 위험 자산이구나. 한 대 맞아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위험 자산이구나. 참다가 자꾸 떨어지고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결국에는 못 견디고 손절.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그죠? 탈출, 엑시트. 네. 주식시장을 탈출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에 넣었던 돈을 뺐어요. 그거 가지고 다 붕어빵 사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가에 가서 또 돈을 굴려야죠. 그죠? 요즘에는 재테크를 다 하시니까. 근데 위험자산에서 크게 한번 뒤니까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을 찾죠. 일반 개미들, 서민들은 안전자산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에서야 뭐 금이다, 달러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네, 금리를 주는 곳으로 가죠. 고객님 1년 갖고 계시면은 몇 % 들어요? 그 이왕이면은 금리를 높은 데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 내에서 금리를 주는 게 있어요. 요거 잘 가지고 계시면 1년에 이자 이만큼 들어요.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ELS예요. 주가연계증권. 이거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이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자를 많이 줘요. 상품마다 약간 틀린데 아무튼 이자 되게 많이 줘요. 근데 항상 이자를 많이 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대가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다 돈 넣어도 이자 주죠. 그 다음에 요즘에 채권을 들고 있어도 이자 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ELS가 제일 많이 줘요. 이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팔아요. 주가연계증권. 이게 뭐냐면 기초자산이 있어요. 네. 그거와 연동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기초자산이 녹인이라는 게 있어요. 녹인이 영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녹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콩지수가 기초자산이다. 홍콩자산이 기초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기 좋게 1000에서 샀다고 쳐요. 1000에서 들어갔어요. 1000에서 5천만원 넣었어요. 5천만원. 그러니까 홍콩지수가 1000일 때 5천만원 넣었는데 녹인이 보통 한 45%인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1000에서 샀는데 45%란 얘기는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1450 아니면 650, 그럼 550이겠다. 그죠? 밑에는 550. 지수가 그 사이에서만 계속 머무르면은 1년 지났을 때 약속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게 ELS거든요.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얼마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약속된 이자를 줘요. 그래서 이제 불경기에 위험자산이 되게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이자 많이 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설마 홍콩이 망하겠어?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초자산이 이제 어떤 지수가 아니라 주식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꼭 여기서 난리를 지겨요. 이게 이 녹인인데 45%가 만약에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원금 날리는 거예요. 5천만원 빠이빠이. 원금을 떼먹어요, 이 나쁜 것들이. 원금을 떼먹는다니까 그냥. 근데 만약에 녹인 그냥 45% 넘어가기 전에 남는 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으면 손절을 때려야 돼요. 손절을 때리면 그만큼 손실 났을 거 아니에요. 손실 난 거,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5천만원에서 40% 손절했다 그러면 이제 2천만원 날리고 3천만원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증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수수료 주셔야지. 수수료도 떼가요. 한 게 뭐 있다고. 떼간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 들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홍콩 ELS 좀 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 12,200이죠? 지금 얼마인데요? 오늘 5,000 깼어요. 4,995.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홍콩 ELS 어느 가격대에서 많이 샀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자를 약속하고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자도 주기 싫고 나쁜 것들이 원금도 주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를 박살내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9번 다 찍으세요. 네, 어제 얘기 안 해주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LS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안 망한다고요? 망한다니까 이거. 파생이랑 연동된 걸 하지 마시라니까요. ETN도 위험해요. 홍콩 관련된 ETN 지금 상장 폐지됐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실제로 KB 건가 어디가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런다고요? 예, 이자도 주기 싫고 원금도 주기 싫은 거예요. 도둑놈들인 거예요 이거. 은행에서 파니까 안전한 거 같죠?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왜 설명했냐면 개인들을 다 내쫓는 거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개인들을 주식시장에서 내쫓고 코인에서 내쫓고 부동산에서 내쫓고, 그래 내 이자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ELS 들어갔더니 여기서 내쫓고. 근데 은행은요? 은행은 지금 망할 일이 없잖아요. 당장 채권도요. 당장 망할 일이 없겠죠. 대신에 은행하고 채권은 뭐냐면 족쇄인 거예요. 족쇄. 예전에 그 뭐예요, 춘향이 말고 이몽룡과 누굽니까, 성춘향. 네. 그 보면은 변사또죠. 변사또한테 그 수청 안 들어가지고 그 누구예요, 춘향이가 그
감옥에 갇혀갖고 옛날 칼이라고 해서 왜 목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칼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자 몇 프로 받겠다고 은행이랑 채권 사갖고 들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죄송하지만 족쇄 창고라고 족쇄. 주식시장 반등 나와도 주식시장이 반등만 나와도 그거보다 몇 배 더 나오겠습니다. 그 이자 받으려면 은행이랑 채권 눈치를 보면서 내가 내 돈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눈치 보면서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훨씬 더 비싼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돈 안 벌게 하는 쪽으로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증시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처음에 조금 벌게 해주다가 그죠? 네. 확 손해보고 나가게 한 다음에 피 질질 흘리면서 네. 죄송하지만 피 질질 흘리면서 그래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분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당연히 글로 가는 거지. 근데 이자 더 준다고 갔다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똑같아요. 일상이에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ELS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라고 ELS.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은 뭐 이상한 거예요. 네. 아셨죠? 이게 홍콩 이게 요번에만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40분 넘었네. 홍콩 H지수가 옛날에 여기서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보다 언제가 더 문제였냐면 여기였다니까요. 이때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이때 14,900. 그러니까 거의 15,000이죠. 여기 7,000은 거의 500이죠. 반토막 냈어요. 반토막을 내구세가 끝났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는 얘기 뭐예요? 녹인 다 시켜버리겠죠. 처음에 여기서 녹인이 되냐 마냐 막 이라고 여기 이거 들어오는 직장인들이 밤에 잠을 못 잤었어요. 왜? 원금 다 날리니까. 근데 결국엔 몇 달 있다가 깼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40%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 싶더니 또 깨버린 거예요. 여기 5월달이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2월달이잖아요. 그럼 대충 10개월 정도 걸린 거 아니에요? 대충? 지금은요. 여기 고점 얼마예요? 12,000. 여기는 5,000 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도 샀겠지만 보니까 대충 여기서 많이 샀겠네. 여기 얼마인데요? 10,000에서 11,000 사이네. 그죠? 네. 5,000 깼으니까 녹인이지 뭐다. 이거를 하고 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네? 녹인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세계 증시 폭등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고 이제 끝냅시다. 녹인시켜버리고 급등했다니까요. 전세계 증시가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전세계 증시가 급등했어요. 전세계 증시가 2015년 말 2016년 초죠. 2016년 초 잘 보세요. 그때 삼성전자 내가 보여드릴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저기 지금 열받아가지고 네. 살짝 반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래 반말 안 하는데. 네. 자, 삼성전자 보세요. 네. 홍콩 녹인시킨 게 어디겠어요? 여기라니까요. 그때부터 미친듯이 올라오잖아요. 심지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깜방 갔는데 그때 감옥 들어갔잖아요. 문재인이 잡아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요. 어디였게요? 여기였어요. 홍콩 ELS 녹인당일 때.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못 벌었죠. 왜? 다 주식 손절당하고, 그죠? ELS 갔다가 다 녹인, 예?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그죠? 나머지 목돈 은행이랑 채권에 넣어놨으니까 그 이자 받으려면 1, 2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못 나오는 거예요. 춘향이 족쇄차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개인들 돈 못 벌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에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시죠. 뭐 보여드릴까? 아마존을 보셔야 돼. 여기서 보일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 이렇게 안
어디였냐면요, 여기였어요. 여기 순간 이 월봉입니다. 네. 순간 폭락시켰죠. 여기 잘 올라가다가 확 하고 폭락시켰다고 여기서. 아마존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구글 2016년 초가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어요. 조금 올렸다가 막 흔들죠. 여기 홍콩 박살냈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난리지기고 있는 거 여기 뭐 올라가다가 막 흔들죠. 여기서 날아갔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 아셨죠?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네? 애플은 어디였냐고요? 잘 가다가 막 급락시켰어요. 그리고 홍콩 ELS 녹인시키고 나서 자 끝났다 갑시다 쫙 간 거예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지. 내가 어제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려다가 해드린 거예요. 홍콩 ELS가 녹인당한 거는 그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드디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뭐예요? 이 하락, 폭락 이게 끝나는구나. 드디어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 홍콩 ELS 사갖고 혹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거든 주식 직접 투자하셔갖고 만회하세요.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붙들고 저기 하지 마시고. 다음엔 ELS, ETN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파생 연계되어 있는 거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파생이에요. 기초자산이 파생인데. 네. 아셨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홍콩 ELS가 저기 녹인당한다는 거는 다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졸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자, 제 뒤에 오늘 저기 김 실장이 방송하시는데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뭐 못하신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이 방송 기다리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잘 보내세요. 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